사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요즘 사법부의 행태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그 발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규현 재판장, 조일의 대법원장이 속해 있는 사법부의 행태들과 그 행태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윤호개인 세력들의 싫어요 테러가 많은데요. 그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 갈등과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저항과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간의 방향을 규정할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법 독립 침해를 외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법 위에 군림해온 집단의 반격이라고 맞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사법개혁 정교 분리 카드,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판사, 검찰, 종교 세력의 반발까지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지금 여권이 추진 중인 6대 개혁 중 사법 정교 분리 분야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거론되고 있느냐를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첫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1, 2심에 각각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내란 사건 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판사를 두겠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둘째는 법외국제 신설입니다. 내란 헌정질서 파괴 사건에서 판사,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수사를 뭉개는 경우를 처벌하자는 취지로 형법에 새로운 죄목을 넣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법부 내부의 집단 반발입니다.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외국제 법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사실상 이 법은 신중하거나 재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판이 국민들 눈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이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점에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서 입건해 수사 3, 4부에 나눠 배당했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배당을 둘러싸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니라 지정 배당을 한 것 아니냐는 고발이 잇따랐고, 관련 고발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바로 그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규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술접대 의혹으로 공수처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강남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의 술자리 비용이 170만 원을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 앱 사용 기록 등 여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직 대법원장의 입건과 내란 재판장의 접대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죽을 벗기는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 둘째, 법외국제. 셋째, 내란 전담 재판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상당한 기득권을 누려왔고, 그 기득권이 흔들릴수록 거센 반발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법외국제는 일반적인 재판 수사를 싸잡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극단적 사례에 한정한 안전장치이고, 판결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과 조직적인 왜곡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매우 높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윤석열 재판 담당부가 내란 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재판부에 배당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술접대 의혹과 편파 진행 논란에 휩싸인 재판장이 내란 사건을 맡고, 그 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방조와 지정배당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지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이 재판 내용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최소한 내란 계엄과 같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건만큼은 검증된 구성과 투명한 절차를 가진 재판부가 맡도록 제도화하자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법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은 정교분리 정상화,
다시 말해 정치에 개입해온 종교법인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정교 유착 문제를 수사 중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진술과 녹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할 수 있느냐 물었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를 근거로 조직적으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는데 사단 재단법인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교 분리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매관 매직 금품 로비, 특정 정당 정치인 조직적 지원이 반복된다면 그 단체는 더 이상 단순한 신앙 공동체만은 아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앞서 살펴본 사법개혁과 정교분리 논의는 한 줄로 연결됩니다.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요? 법의 곡제와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부에 의해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법 문구가 얼마나 엄격하게 설계되느냐, 정치적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따라 국민 여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건과 지귀현 부장판사 수사 등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해서 올바른 절차로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미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법부 스스로가 그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법원이 스스로 바뀔 의지가 없다는 여론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럴수록 국회의 개혁 드라이브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 분리와 종교법인 해산 이슈는 민법 38조에 따른 법인 허가 취소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실제로 해산 명령까지 가려면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정교 유착과 불법 자금이 어느 정도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슈들은 한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해온 다양한 권력들, 사법부, 검찰, 종교단체는 국민의 통제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어디까지 갈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사법개혁 논쟁이 사법부의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사법부 스스로 쌓아온 불신의 결과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죽을 벗기는 개혁 발언이 상징하는 것과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현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사법부 불신의 배경,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이슈, 그리고 종교법인 해산 논의로 이어지는 정교분리 정상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정치 이슈를 사실관계와 맥락까지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